안녕하세요. 김영업의 경제부동산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부탁드립니다. 서울 집값이 심상치 않습니다. 이런 분위기라면 시간이 흐를수록 거래 절벽이 심해지고 결국 2010년에서 2018년처럼 가격이 뚝 떨어지는 장기 침체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각국의 주가가 크게 하락하였는데 코스피는 2시 40분 현재 오전에 하락폭을 만회하고 약보합권까지 회복한 상황입니다. 달러와 금은 강세, 유가와 은은 약세입니다. 변동성이 심한 박수권 장세에서 주식과 ETF 투자는 잘못하면 개미 지옥에 빠질 수 있으니 신중해야 하며 6년간 올라서 거품이 잔뜩 낀 부동산 상투자비도 아주 조심해야 합니다. 주식과 부동산 개미 지옥, 박수권 투자 이렇게 해라. 자, 사탕이 있습니다. 지금 딱 모처럼 사탕을 보고 개미들이 막 달라붙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여기에 붙으면요 빠져나오지도 못해요. 자, 이게 지금 개미 지옥이냐 아니면 개미들의 동학 혁명이냐, 지금 이 둘 중에 하나라고 지금 보여지는데 제가 보기에는요 우리나라만 갈 수 없어요. 제발 우리나라 것만 보지 마세요. 지수를 다른 나라하고 연동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주식과 부동산 개미지옥, 박수권 투자 이렇게 해라. 자, 코스피 지수별 인버스, 이건 아주 중요해요. 물론 예측이 큰 의미가 없는 장세긴 하지만 그래도 판단을 해야 합니다. 자, 지수별 인버스나 개별 주식 매매 분석. 저는 개별 주식을 원래 원치는 않습니다. 삼성전자가 됐든 뭐가 됐든 패가망신의 지름길이에요. 다시 말하지만 많은 양의 주식을 투자하거나 인버스 2 곱하기도 마찬가지예요. 거액을 투자하거나 또는 개별 주식, 이건 패망의 지름길이에요. 삼성전자라도 사지 마세요. 이 시점에서. 자, 코스피 일봉 차트 분석 전망 보자고요. 여기 보시면 지금 여기 1439까지 확 떨어졌죠. 장대 긴 음봉을 내리면서 딴딴딴딴 하면서 내려왔어요. 그러다가 이제 1700 딱 이 중간, 제가 한 1700 정도 플러스 마이너스에서 지지받는다고 했잖아요. 역시 여기에서 힘겨루기가 한창입니다. 외국인과 개인의 힘겨루기, 기관은 눈치 보기 장세. 자, 실질적으로 오늘도 많이 떨어졌다가 1700선에서 플러스까지도 전환된 상태에서 다시 마이너스 플러스 왔다 갔다 하는데 종가가 이제 좀 궁금합니다. 여기 보시면 맹꽁이 상황에 따라 변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대응을 잘 하셔야 합니다. 2200 이상이 되려면요, 이제 코스피가 2200 이상이 되려면 맹꽁이가 종식돼야 돼요. 그리고 경제 위기는 수면 밑으로 잠복돼야 합니다. 가능성이 제가 보기에는 거의 없어요. 두 번째, 코스피 2000, 여기 2200이 여기죠. 떨어지기 직전의 상황. 2000 한 이 정도죠. 이 정도. 자, 1차적으로 좀 떨어지고 나서 맴돌다가 이 선. 자, 얘도 역시 맹꽁이가 종식된다는 조건이에요. 경제 위기가 그렇지만 대두될 것입니다. 경제 위기가 대두된다고 할지라도 여기 바로 이 2000선 여기까지 회복하려면요 맹꽁이가 종식돼야 돼요. 그러니까 2000을 바라보고 그냥 사자 이렇게 가자 하시는 분들 정말 골로 갈 수가 있습니다. 1850, 그렇다면 여기서 낙관적으로 봤을 때 코스피 상단은 어디냐? 1850으로 봅니다. 박수권 상단선으로 보여져요. 인버스 구간이라고 보여집니다. 자, 무슨 말씀이냐? 여기 1850 하나 이 정도 돼요. 자, 2000까지는 회복 못할 것 같고 1800이 됐든 1850이 됐든 그 선까지가 상단. 이 정도 가면 인버스를 하는 게 유리합니다. 왜? 더 치고 올라가기는 힘들 것 같고, 자, 밑으로 오히려 박수권에서 내려갈 가능성이 크니까. 1700이 현재 이제 지수 흐름인데 여기는 좀 애매모호해요. 1700은 박수권 중간선으로서 좀 관망 구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굳이 꼭 따지면 하락이 약간 유리합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자, 이번에는 1700을 기준으로 1550선, 아까 1850과는 반대가 되겠죠. 박수권 하단선으로 보입니다. 이때는 이 정도 떨어지면, 이제 인버스가 이 정도 떨어지면 인버스를 하는 것보다 개별 주식이 조금 더 유리해요. 삼성전자라든가 일반 주식은 올라가야 먹잖아요. 또는 코덱스 200, 코덱스 레버리지 이딴 것들. 자, 그 다음에 1439가 이제 맹꽁이 최근에 바닥을 쳤던 여기에요. 과연 여기까지 또 떨어질 것이냐? 떨어질 수 있죠. 이거 얼마든지. 그런데 각국이 파상적인 부양책이 나오기 전이잖아요. 이게 지금은 엄청난 부양책이 나왔기 때문에 여기까지 단기간에 떨어지기는 힘들고, 이제 맹꽁이 사태로 패닉에 이르게 된다면 더 무너지겠죠. 자, 어찌됐거나 1850을 박스권 상단, 이때는 1800 언저리로 가게 되면 인버스를 사고, 내려와서 1550, 이것은
박스권 하단. 이때는 개별 주식이 더 유리하다. 지금 1700 한참 넘은 상태에서는 삼성전자 이런 거 사면은 별로 먹지도 못합니다. 자, 금융위기와 지금 상황이 다른 점이 뭐냐? 분명히 말씀을 드릴게요. 금융위기는 앞서서 말씀드렸던 자, IMF, 그 다음에 뭐 카드 대란, IT 버블, 그리고 미국 금융위기, 그 다음에 유럽 재정위기 이런 것들을 금융위기라고 들 수 있어요. 그런데 이제 맹꽁이 사태는 특수 상황이에요. 지금과 같은 상황이죠. 자, 먼저 여러분의 금융위기는 장기간 폭락합니다. 거의 1년이나 빨라도 7개월에 걸쳐서 이렇게 반토막이 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때는 지수가 내려갈수록 인버스가 유리해요. 왜? 올랐다 내렸다 하면서 결국은 금융위기가 터진 상황이기 때문에 바닥으로 갑니다. 그래서 무조건 인버스로만 가야 돼요. 하락장에는. 바닥 지수를 확인한 다음에 그 다음에야 이제 바닥이 1000이 됐던 800이 됐던 1200이 됐던 그 다음에야 개별 주식을 투자하는 게 맞아요. 코스피 바닥은 어떻게 두냐에 따라 다르지만 대략 800에서 1200, 1000이 유력하고 오히려 1000 아래로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 그런데 맹꽁이는 좀 달라요. 단기간에 폭락했어요. 자, 7개월에서 1년 넘게 하락해야 할 이 반토막이 그냥 한 달 만에 확 반토막까지는 아니지만 떨어져 버렸어요. 한 달 이내에. 너무 빠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신을 못 차릴 지경이야. 그러니까 각국이 모든 양적화나 모든 쓸 수 있는 카드는 다 풀어버렸잖아요. 즉 지금이 금융위기보다 더 위험할 수 있다. 이러한 전제 조건인 거예요. 지수가 올라갈수록 인버스에 투자할수록 유리합니다. 자, 제가 8단계 여러분들한테 8단계 만들어진 시나리오는 일단 잊으세요. 그건 금융위기가 아니라 지금 맹꽁이 사태니까. 자, 그때는 지수가 내려갈수록 유리했잖아요. 인버스에. 근데 지금은 그게 아니에요. 박스권에서 계속 왔다 갔다 할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지수가 올라갈수록 인버스에 부담이 없기 때문에 유리합니다. 대략 굳이 말하자면 1700 이상에서 1850대 정도는 인버스가 유리하지 않을까. 그 다음에 지수가 내려갈수록 개별 주식이 오히려 유리합니다. 또는 코덱스 200이라든가 코덱스 레버리지 이런 것들. 자, 1550에서 1700. 아무튼 1700 밑으로 쭉 곤두박질 치면 인버스보다는 오히려 상승장, 개별 주식이 더 유리합니다. 코스피 이때는 바닥이 없습니다. 알 수가 없어요. 왜? 맹꽁이가 어떻게 움직이냐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식 ETF 투자 시에 가장 중요한 요인이 뭐냐? 고점과 저점에 대비해서 주요국과 해외 지수와 등락폭 비교. 즉, 이 시점에서 코스피만 보면 안 돼요. 자, 코스피가 고점 한 2000 언저리에서 떨어졌잖아요. 그 다음에 다우, 나스닥, 자, 얘들이 고점, 뭐, 하나는 29,000, 하나는 뭐 2만, 하나는 이제 만 언저리에서 이렇게 떨어졌는데, 아무튼 그 지수에서 이렇게 보자고요. 그 다음에 그다음 일본의 니케이 지수, 그리고 유럽의 각국의 지수들, 상해종합지수 이런 것들을 다 보면서 코스피가 거품이 꼈냐 안 꼈냐, 이 거품이란 말은 위에서 다른 지수에 비해서 더 많이 떨어졌냐 덜 떨어졌냐 이걸 따지는 거예요. 만약 덜 떨어졌다면 더 떨어질 가능성이 크니까 조심해야 하고, 너무 많이 떨어졌다면 이건 오히려 올라갈 수 있으니까 그렇게 판단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특히 이 부분 해외 지수에 비해 코스피 거품 조심하세요. 왜 그러냐면 지금 너무 개인이 동학 이런 어쩌고저쩌고 해가지고 계속 매수하고 있잖아요. 자, 그거 저는 정말 존경스러운 역사적 사건, 정말 우리가 본받아야 할 그런 민중봉기인데, 문제는 너무 무모했잖아요. 무모. 자, 죽창 들고 싸운다는 게 말이 됩니까? 자, 뻔하게 다 죽는 걸 알면서. 자, 그것은 안 되고요. 아무튼 그런 것들은 좀 피하고, 이 연기금 특히 이 개인의 매수 이거에 신중을 좀, 연기금들이 많이 매수하는 건 좋은 거 아니에요. 결국 다른 나라하고 맞춰 나가야 하는데 지금 막판에 막 또 오늘도 매수하는 것 같은데, 이렇게 되면 거품만 끼는 거예요. 결국은 한 방에 또 무너진단 말이에요. 다른 나라하고 비율을 맞춰 나가야지. 맹꽁이 국가별 추세와 후유증, 당연히 지금 국가별이 심각합니다. 또 나아진 지금 상황이 아니에요. 지금 미 같은 경우는 아주 심각하잖아요. 지금 물론 이탈리아는 약간 꺾이고 있지만 스페인은 확대되고 있고, 지금 유럽 전체가 비상입니다. 국가별 양적 완화와 대비책, 이것 주가의 플러스 요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것도 판단을 해야죠. 외국인의 매수 현황은 반드시 필수 요건이에요. 계속 지금 팔아제끼고 있어요. 박스권 탈피 여부. 자, 지금 박스권 제가 아까 제시했잖아요. 1550, 1850 크게 1700을 기준으로. 그럼 얘가
박스권을 탈피하느냐 못하느냐 이것도 좀 봐야 합니다. 자, 이번에는 부동산 한번 볼까요? 부동산 하락 징조가 여기저기서 나타나고 있어요. 서울 아파트 거품 세계 최고. 거품이 높다는 것 여러분들 인정을 하셔야 돼요. 제가 지금 저번에 방송했던 거 뭐 10억이 2억이면 잡는다. 여러분들 어떻게 10억짜리를 2억이 잡겠어요? 그건 전세기구 투자를 포함한 거예요. 알았어요? 10억이 5억으로 떨어지나 뭐 4억으로 떨어지거나 그러면 전세기구 잡을 수 있잖아요. 그건 가능성 있는 얘기입니다. 자, 좀 읽어보고 비판하세요. 읽어보고. 자, 두 번째, 맹꽁이 경제 침체, 주식 불안정, 심리 위축. 그렇죠? 당연히 맹꽁이로 인해서 경기 침체하고 주식 불안전하고 그런 상황에서 부동산이 뛸 이유가 없죠. 세 번째, 서울 선도 아파트가 지금 폭락하고 있어요. 선도 아파트는 50개 지수라고 있어요. 유명한 아파트 50개. 이게 11개월 만에 하락으로 돌아섰어요. 1년 만에 하락으로 돌아섰습니다. 그 다음에 상남과 고가 아파트, 서울 재건축 9주째 지금 하락을 이어가고 낙폭도 확대하고 있어요. 서울 아파트 하락 전환됐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이제 서울 평균 아파트가 그것도 부동산 114 자료로 마이너스로 전환됐어요. 얼마 만에? 10개월 만에 거의 1년 가까이 올라가기만 하다가 이 꺾였습니다. 꺾이는 모양새가 아주 안 좋아요. 지금 거래도 없고 매물은 적체가 되고 있고 예전에 2010년부터 13년 그 사이에 하락한 모습하고 비슷한 것 같아요. 매물 적체, 매수 실종 2010년 하락 초기와 흡사하다고 지금 적어놨어요. 2013년에 바닥 쳤다면 2010년은 하락이 첫 해였거든요. 올해가 그 첫 해가 될 가능성이 큽니다. 자, 여기 외국인 25일 연속 매도, 개인 끝없는 매수, 서로 쌍방간에 싸우고 있는데 엄밀히 말하면 외국인도 한 번 매수했어요. 자, 여기 외국인 보자고요. 다 파란색인데 여기 잠깐 1,500억 매수했고 나머지는 뭐 10조, 13조, 6조. 최근에 와서는 그나마 다행인 게 매도 폭이 좀 줄었어요. 5천억, 3천억, 2천억. 일단 오늘은 좀 더 봐야겠지만 5천억, 4천억 수준입니다. 그렇지만 계속 지금 엄청난 매도 행렬 그리고 개인 보세요. 다 빨갛죠. 매수 행렬. 기관은 눈치 보기 하고 있는데 자 전적인 눈치 보기 장세죠. 이것도 기관도 좋지가 않아요. 왜? 투신이 중요합니다. 투자 신탁. 이 투신이 중요한데 투신은 오히려 팔아요. 어디가 매수하는지 아세요? 연기금. 연기금이 매수하는 건 전혀 도움 안 돼요. 왜?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해외하고 비교해서 이게 움직이는 거지. 아마 그렇다면 외국인이 더 팔 거예요. 자 여기 오른쪽 보시면 개인들 10조 8천억 한 달 동안 매수했습니다. 어마무시하네요. 외국인 12조 2천억을 매도했습니다. 천문학적 단위죠. 4월 코스피 예상 밴드 지금 전문가들도 1600에서 1800선 저는 1550에서 1850까지 약간 좀 더 높게 급등락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떨어졌다가 지금 한 이게 각각 박스권 지지선이에요. 이 상단을 한 1900으로 보고 이 선에서 지금 지지할 것이다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코스피 실질적으로 보시면 2000부터 1482 여기까지 완전히 곤두박질 치다가 최근 1700에서 계속 놀고 있으면 알 수 있어요. 자, 그저께도 목요일 날도 금요일 날도 그리고 오늘도 그러래요. 1700에서 왔다 갔다. 저가 배수 기회. 주식에 몰리는 돈 개미 지옥이 될 수도 있습니다. 지금 여기서 일단 땅 떨어졌다가 이게 바로 2000선이거든요. 2000선에서 지금 곤두박질 쳤잖아요. 1400대로. 그러다가 지금 여기 올라왔다가 지금 여기서 오늘 조금 이제 보합권 뭐 여기 아무튼 이 선에서 1700에서 계속 눈치 보기 싸움을 하고 있는데 자, 윗선이냐 아랫선이냐 단기적으로는 박스권이 되지 않을까. 개인과 외국인 순매수 종목 및 증감률. 개인들은요 주로 삼성전자, 현대차, SK하이닉스, LG화학, 삼성 SDI, SK이노베이션, 한국전력. 여기 보시면 전반적으로 개인들은 우량주를 많이 샀습니다. 특히 삼성전자를 쓸어 담았어요. 외국인은 그 반대입니다. 오히려 순매수는 이름 없는 것들, 순매도가 삼성전자, 하이닉스, 현대차, 삼성전자우선, 삼성 SDI. 자, 엄청나게 팔아지고 있어요. 저는 꼭 굳이 포지션이 누가 맞냐 따진다면 개인이 아니라고 봐. 이게 맞아요. 왜? 삼성은 지금 거품이 심합니다. 다른 평균 우리나라 코스피 주가에 비해서 지금 삼성전자를 무리하게 매수하는 것은 자살행위라고 보여져요. 자, 그 다음에 외국인과 기관 매매 및 기관계 세부 매매 현황 보겠습니다. 자, 먼저 개인은 계속 매수했습니다. 여기. 그 다음에 지금 19조
정말 엄청난 매수를 했죠. 12월부터 19년. 그 다음에 외국인 15조 5천억 계속 매도했네요. 이게 지금 0이에요. 0. 기관도 계속 매도했습니다. 특히 투신계. 최근에 와서 연기금이 매수하고 있죠. 연기금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고 여러 번 말했습니다. 그나마 기관 투자들 코스피 매입의 대부분은 연기금이다.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연기금 지금 계속 매수하고 있잖아요. 뭐 사실상 정부에서 매수한다고 보시면 돼. 여기는 오히려 투신들은 이렇게 매도하고 있고요. 즉 외국인이 매도하고 있고 투신이 매도한다는 것은 아직도 하방 위험성이 더 크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주식거래 계좌 폭증과 여기 보시면 2019년 10월 달에 15.5였던 게 지금 73.7 몇 배가 불어나는 겁니까? 3월 달에. 자, 외국인 시총 대비 매도 비중이 금융위기 때보다 오히려 맹꽁이 때 지금 현 상황에서 증가하고 있습니다. 맹꽁이가 뭔지 알죠? 이제는 이쯤 되면 알아야죠? 자, 금융위기 이때 2.71%인데 지금은 2.75%로 매도 분량이 더 커졌어요. 시가총액 비중도 더 커졌죠. 그때보다. 자, 역시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특히 이 두 개 종목에 여러분들이 유념해야 할 이유가 있어요. 왠지 아세요? 얘 두 개가 시가총액에 차지하는 비율이 자 3월 2일 날은 29.3이었는데 31.2, 31.15 전반적으로 30%가 넘어요. 즉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떨어진다. 그러면 코스피가 떨어진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거의 3분의 1에 육박하죠. 이게 지금 29%대가 30%대로 올라와 있어요. 왜? 개미들이 이렇게 매수를 하니까요. 이건 좋은 현상이 아니에요. 이게 버티고 있는데 나중에 혹시라도 버티지를 못한다면 그냥 코스피 급추락합니다. 자, 삼성전자 코스피 연도별 여기 보시면 이게 코스피는 연두색이에요. 이게 제로고 지금 전체적으로 코스피는 망했죠. 한마디로. 근데 삼성전자만 물론 실적이 많아서 많이 뛰었겠지만 상당히 많이 올라간 상태예요. 부동산으로 따지면 서울주택만 집값이 폭등하고 경기도나 지방은 폭락한 거랑 일맥상통합니다. 올해 개개인 투수 자 매수 규모 3월달에 와서 특히 많이 매수했어요. 삼성전자 주가 계속 떨어지다가 지금 이렇게 올라가서 숨고르게 하고 있습니다. 금융위기 주가 변동과 국가별 일일 변동순위 여기 보시면 금융위기 다 여기에 몰려 있어요. 카드 사태, 금융위기, 유럽 위기. 근데 맹꽁이만 이 연두색 보세요. 이렇게 떨어졌어요. 여기까지 안 가고 원래 이렇게 떨어져야 할 게 이렇게 떨어졌다고요. 이건 금융위기라고 아직 단정 지을 수는 없고 어떻게 보면 더 위험할 수도 있고 아니면 조기에 막으면 나중에 금융위기가 이것 때문에 터지더라도 단기간에는 좀 안심할 수 있고 그런 거예요. 정말 빠르게 빠졌죠. 얘만 여기고 나머지는 이렇게 빠졌잖아요. 자, 여기 보시면 국가별 주가지수 일일 변동현황 동아시아 위기 때 이제 우리나라의 동그라미를 쳐볼게요. 13위 IT 버블 10위 미 금융위기 10위 그 다음에 유럽 시장위기 때 오히려 폭등하기 심했죠. 자, 여기 6위 그 다음에 맹꽁이 사태 때 14위 결국은 이 맹꽁이 사태 때는 우리나라가 폭등하기 심했지만 우리나라보다 미국이라든가 이런 나라가 훨씬 심했죠. 러시아라든가 아르헨티나. 자, 이런 나라들이 그만큼 거품이 심하거나 주가 거품이 심하거나 아니면 재정이 좀 더 불안전하다는 거예요. 그나마 우리나라가 선방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 주 발표 해외 주요 경제 지표를 참고해가지고 매도를 포지션을 취해야 돼요. 3월 30일 날 미국 2월 잠정주택 판매, 미국 3월 소비자 신뢰지수, 중국 3월 제조업 구매관리지수 PMI, 그 다음에 4월 달에 1일 날 EU 2월 실업률, 미국 공급관리협회 ISM 제조업 PMI가 나오고요. 2일 날은 미국 주간 실업 보험 청구 건수 2월 무역 수지 나오고 3일 날에는 일본 3월 서비스업 PMI 미국 비농업 고용지표가 나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올 한국 증시 수익률 G20 중 4위 한중일 중국이 꼴찌. 자, 한중일 중에 자 우리나라가 꼴찌. 전 세계적으로는 선방을 했어요. 21.84밖에 안 빠졌으니까 다른 나라 오히려 많이 빠졌죠. 특히 유럽 쪽이 많이 빠졌습니다. 그리고 신흥 국가들이 많이 빠졌습니다. 그런데 아시아 3국만 본다면 중국은 거의 안 빠졌어요. 왜? 그 전에 주가가 거의 못 갔잖아요. 자, 일본은 주가 거품이 심한데도 우리나라보다 좀 덜 빠졌네요. 그리고 우리나라는 일본보다 좀 더 빠졌는데 오늘자에서는 좀 역전됐어요. 일본이 좀 더 많이 빠졌고 우리나라가 거의 부하권에서 종가를 봐야겠지만 그래서 결국은 중국, 한국 이 순으로 갈 거예요. 왜? 중국, 한국은 10년 동안 주가가 안 갔어요. 그런데 지금 좀 걱정되는 것은 미국이 거품이 심한데 버티고 있다는 게 안 좋아요, 지금. 자, 수억 원씩 떨어지는 강남 서울 아파트. 반포리채. 자, 여기 보시면 26억이 21억, 28억이 25억.
반보자이. 리센치 21억 26억. 엘스 21억 28억. 강남 대치비도 26억이 22억. 그것뿐입니까? 여기 보시면 먹동도 신시가지가 15억 14억. 남산타운 14억짜리가 11억대로 떨어지고 일반 아파트들도 9억 8억 9억짜리가 8억으로 지금 계속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게 1년만 떨어지게 되면요 9억이 8억으로 되겠어요? 7억으로 되지? 금방입니다. 여기 서울 매매가격 지수 19년 6월 달에 95 찍고 지금 20년 3월 달 현재 99로 급추락하고 있어요. 100m로 크게 떨어지고 있습니다. 상위 50개 아파트값 11개월 만에 하락 전환. 여기 보시면 하락했다가 이렇게 올라왔다가 여기 11개월 만에 전환됐어요. 앞으로 이런 그림이 그려진다 이거예요. 자, 서울 아파트값 10개월 만에 하락 전환. 자, 서울 평균이 10개월 만에 마이너스. 그것도 114입니다. 감정원이 아니에요. 자, 여기 보시면 송파, 강남, 강동, 서초, 용산 다 마이너스. 그나마 상대적으로 금천, 관악, 구로, 노원 이쪽은 올라가고 있는데 예전보다는 상승폭이 줄었다. 서울 강남권 재건축 심각합니다. 강남구 자 마이너스 0.27, 강동구 마이너스 0.10, 서초구 0.11 마이너스, 송파구 마이너스 0.24. 특히 이 강남 4구에 재건축 기대주들이 많이 몰려 있잖아요. 집값이 폭락하면 이런 것들 금매를 잡으면 괜찮습니다. 그리고 일반 아파트는 노란 건데 상대적으로 선전하고 있죠. 마이너스긴 합니다. 그리고 국민 70%가 이거 좀 정부가 좀 잘 알아놨으면 좋겠어요. 수도권 집값이 고평가라고 하고 있어요. 버블이다라고 하는 사람이 35%. 그 다음에 고평가다 35%. 무려 70%가 우리나라 집값이 터무니없이 비싸다 이거예요. 적정하다도 9%. 싸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요 20%밖에 안 돼요. 소비자 심리지수 놀랍습니다. 90, 100 왔다 갔다 하다가 지금 78로 확 줄었어요. 3월달 현재. 이거 더 추락하겠죠.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주택 구입 태도 60, 70 가다가 50.8로 확 떨어졌어요. 소비자 심리지수와 주택 구입 태도가 최악입니다. 자, 여러분들 어떤 시각을 보유하겠습니까? 여기 해일이 몰아칩니다. 이 도시가 이 해일에 잠기는 게 바로 금융위기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세요. 해일이 잠기는 게 아니라 돈벼락이 지금 여기 잠기고 있네요. 자, 이때를 오히려 돈 벌 수 있는 기회로 삼는 거죠. 누구는 이렇게 절망을 하고 누구는 기회가 되고. 자,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시간이 흐를수록 맹공의 유력이 점점 커지고 있는데 이것을 단기간에 어떻게 막아보겠다고 부양책을 쓰는 것이 과연 효과를 볼 것인지 더 큰 재앙으로 다가오느냐는 좀 더 보고 봐야 하겠습니다. 박스권 장사가 이어진다면 주가는 1700 윗선에서 높을수록 인버스가 유리하고 1700 아랫선에서 낮을수록 개별 주식이 유리합니다. 부동산 투자는 하지 않는 것이 상책입니다. 감사합니다.